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세종대왕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낮과 밤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해시계와 별시계의 기능을 하나로 모아놓은 이런 기구랍니다.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경루고요. 강우량을 측정하는 자경루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해시계인 앙부일구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그 하늘의 별자리를 관측하는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을 자랑하는 천문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고구려의 별자리를 조선시대 초에 복원했다고 하는 천상열차 분야지도입니다. 보시면은 별의 크기가 각각 다르게 되어 있어요. 좀 크게 파여 있는 곳이 있고 작게 파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잎을 보면은 솔잎이 붙어 있습니다. 노각나무와 좀 비슷한 이런 수필을 하고 있는데 백송입니다. 세종대왕릉 가는 길은 왼쪽입니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능으로 들어가는 홍살문이 앞에 있고요. 저 앞에 언덕 위에 보이는 것이 세종대왕의 묘소고요. 이곳은 정자각이고요. 이 정자각 뒤에 이제 세종을 모신 능이 있습니다. 이 정자각에서는 세종대왕의 제를 올리는 곳입니다. 자, 이곳이 세종대왕께 제를 올리는 곳인데요. 한번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 그 앞에 넓은 곳이 제상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이 향을 놓는 향상, 왼쪽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축문을 얹어 놓는 축상입니다. 앞에 보이는 것이 세종대왕의 묘소입니다. 묘의 봉분인데요. 세종대왕은 세상을 하직하기 전에 유언을 남겼는데요. 자신이 죽거든 선왕의 묘택 옆에 묻어달라고 했답니다. 그래야만 혼백이라도 아버지 어머니께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드릴 것이라 라고 하며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그 뜻을 거스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묘소에서 바라보는 앞쪽 전망입니다. 저 앞쪽에는 내가 흐르고 있고요. 여기서 보기에 오른쪽 방향이 북성산이 있는 곳입니다. 북성산에서 볼 때는 세종대왕이 잠들어 계신 이 영릉은 약간 북서쪽 방향에 있습니다. 세종대왕의 유언대로 헌능 옆의 아래쪽에다가 묘소를 썼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잠들어 계신 헌능 옆에 능을 정하고 나서는 그 이후에 일대 파란이 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종의 28명에 되는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인 수양대건 즉 세조만 제외하고는 모조리 죽임을 당한 거죠. 그리고 그의 맞이인 문종이 즉위한 지 겨우 2년 만에 죽어버리고 그 아들인 단종조차도 숙부인 수양대군에 의해서 왕위를 찬탈당하고 영월 땅으로 유배되어 결국 사사되는 이런 원통한 일을 겪게 되죠. 세조는 당대의 명문장가이며 명신하인 서거정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선왕 세종의 능이 길지가 아니라 좋은 곳으로 옮겨야 한다는 논의가 있던데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라고 하문을 합니다. 그러자 서거정이 대답하기를 산수의 방위를 가지고서 그 자손의 기륭화복을 삼는다는 것을 신은 아직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세조 역시 설릉할 생각을 갖지 않았는데요. 이후에 예종이 즉위하자 신하들 사이에서 왕족 전멸의 끔찍한 사태에 대해서 차츰 안 좋은 여론이 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예정 원년에 파멸을 해보니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던 곳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헌능 옆 가시넝쿨과 잡목이 잔뜩 자라있는 곳이 바로 세종대왕이 원래 있던 곳입니다. 풍수에서는 그러한 좋지 못한 곳에 묘를 썼기 때문에 화를 당한 곳이라고 합니다. 세종이 원래 잠들어 있던 헌능 옆 아래쪽에 그 묘터는 동기들이나 자손들이 살아있는 동안 환란을 당한다는 것을 듣게 된 예종은 세종의 묘소를 개장할 길지를 찾기를 명합니다. 그리하여 한양 땅에서 100리 이내에 묘택을 잡기로 하고 지사 8명을 선발하여 각지로 보내는데요. 여주 이천 쪽으로 새로운 능자리를 보러 떠났던 갈처사 안효례가 아마도 여름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날은 덥고 땀은 비오듯이 흐르는데 며칠 동안을 돌아다녀도 아마 좋은 곳을 찾지 못했나 봅니다. 그러다 북성산에 올라서 사방을 살펴보니까 마침 북서쪽 산기슭에 맑은 정기를 보았다고 합니다.
앞에 보고 계신 산이 북성산입니다. 이 북성산은 높이가 300m가 채 안 되는 산이지만 여주 시내 인근에서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그 갈처사가 저 왼쪽 봉우리에 올라가서 북서쪽 방향으로 내려다보니까 하늘의 신선이 땅으로 내려앉는다는 천선 강탄형의 명당터가 보였다고 합니다. 천하의 명당터를 발견한 이 갈처사는 산을 내려와서 그 명당터로 향했는데요. 하지만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해서 그 명당터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숲이 울창해서 내려와 보니 어딘지 분간하기가 도무지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비를 피해서 제실 처음 밑에 있던 갈처사 안유래가 제실을 나와서 오른쪽 언덕을 보니까 바로 그곳에 북송산에서 바라보았던 천선 강탄형의 천하 명당 자리가 바로 그곳에 있더랍니다. 그리고는 감탄하여 이런 명당터는 조선 땅에 다시는 없다. 성스러운 세종대왕의 묘택으로는 이곳이 바로 최적지다라고 감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와보니 이곳에는 이인손의 묘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덜화가 왕에게 아뢰기를 여흥 북쪽에 큰 골짜기가 하나 있는데 산의 형세가 딱 벌어져 주산과 무덤 자리가 분명한 곳으로 풍수에 이르기를 산이 멈추고 물이 구부러진 곳은 자손이 크게 번성하고 천만세 동안 왕업을 이어간다고 하였는데 바로 그곳으로 사려되옵니다라며 예종께 아뢰자 예종이 이인손의 묘를 이장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이극배에게 경은 얼마나 복이 많아서 선친의 산소를 그렇게 좋은 대명당에 모시게 되었소. 이 짐은 삼천리강산을 갖고 있으되 내 조부이신 세종대왕을 편히 모시게 할 곳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경이 그저 한량없이 부럽기만 할 따름이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인손의 큰아들인 이극배는 신하된 도리로서 그의 아우들을 불러 모아 상의한 끝에 선친인 이인손의 묘터를 내놓고 이곳으로 이장하기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지금 이곳에서 바로 연을 날렸습니다. 연을 날려서 연이 높게 솟아오를 때 연줄을 끊어서 연이 내려앉은 곳에 이인선의 묘를 이장하게 되었는데요. 그곳은 바로 이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연이 떨어진 곳이 바로 여기였는데요.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연줄이라는 마을입니다. 지금은 신질이라는 마을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연줄이라고 했답니다. 연줄이 끊어져서 내려앉은 곳이라 해서 연줄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는데요. 영릉에서 이인선의 묘를 팔 때 그 비기에 새겨놓은 글귀가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믿겨지지 않는 일이긴 하지만 이인손을 장례할 때 이미 벌써 이장의 운명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기를 새겨놓았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요. 현재 영릉에서 서쪽으로 10여리쯤 떨어진 이곳에 이인손이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종실록에 의하면 지금 영릉 자리에 원래 있었던 묘택은 이인손이 아닌 이계전의 묘터였다고 합니다. 이 태종 때의 이계전은 고려 말의 명문장가인 목은 이색 선생의 손자이면서 한산 이씨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권근의 따님이기도 한데요. 예종실록에 의하면 이곳에는 이인손의 묘가 아닌 이계전의 묘가 있었다고도 전해지는데요. 광의회보라는 광주이 씨의 회보에 의하면 이곳이 또한 이인손의 묘터였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묘터로는 천하 제일명당이라고 알려진 세종대왕이 잠들어 있는 영릉입니다. 원래 이곳에 이인손의 묘소를 잡아준 명지사는 자손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비단에 내가 일러주는 사실을 유언으로 쓰라는 조건을 내걸었는데요. 그 유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째, 묘택 앞을 흐르는 저 앞에 개울이 있는데요. 그 묘택 앞을 흐르는 개울에는 절대로 다리를 놓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자손이 번창하여 잘 되더라도 이곳에는 제실이나 사당 등 일체의 건물을 짓지 말라는 이런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세종대왕의 능이 영능이 아닌 헌능에 처음 모셔지게 된 이유는 세종대왕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효성이 지극한 효자였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세종대왕은 자신이 사후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모셔져 있는 지금 서울 강남구 내곡동에 소재한 헌능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헌능에는 세종의 어머니인 원경황후 영민씨의 묘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의 아버지인 태종이 승하하자 왕비와 함께 나란히 왕릉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광주군 대왕면 내곡리에 속해 있었고요. 지금은 서울 강남구 내곡동 소재에 있습니다. 이인손의 묘토를 잡아준 갈처사는 제시를 짓지 말 것을 비단에 새겨 유언으로 남겼었는데요. 하지만 후손들은 오래가지 못해 이곳에 제시를 짓게 됩니다. 이렇게 제시를 짓게 돼서 결국은 명당 자리가 드러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북성산에서 명당터를 보고 이곳에 왔던 안효래가 바로 비를 피한 곳이 이 제실 처마 밑이었습니다. 갈처사 안효래는 북성산에서 내려와 그 명당터를 찾기 위해서 이곳으로 향했는데요. 이곳에 다다르자 냇물에 물이 불어서 여기를 건널 수가 없었죠.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서 물이 불어나서 이 냇물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를 살펴보니 저 앞쪽에 돌다리가 있는 것을 발견했죠. 그리고는 그 돌다리를 건너서 다시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안효래는 저 앞에 있는 제실로 향하게 됩니다. 냇가에 돌다리를 놓지 말라고 유언했던 그 유언이 어겨지고 후손들에 의해서 편히 제실로 드나들 수 있게 돌다리를 놓은 것이 화근이 된 거죠. 이 냇가에 돌다리를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유언을 어기고 후손들은 제사를 지낼 때 제실에 가기 위해서 이곳에 돌다리를 크게 놓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명당터를 찾지 못해 헤매던 안효래는 이 돌다리를 건너서 그래서 이 제실도 짓지 말라고 했던 것이죠. 이 제실을 보자 비를 피하기 위해서 안효래는 저 앞에 있는 제실로 다가갑니다. 지금은 제실을 오른쪽에 새로 지어놨지만 원래 있는 제실은 앞에 있는 것입니다. 네, 이곳이 이제 영릉에서 이장된 이인손의 묘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입구에 와 있는데요. 한번 입구를 따라서 묘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영릉에서 이장된 이인손의 묘택이 있는 곳입니다. 한 높이가 5m 정도 되는 이런 신도비인데요. 왼쪽은 한글로 새겨져 있고 오른쪽은 한문으로 새겨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내용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제를 지내기 전에 준비하는 제실로 보이고요. 이 앞쪽에 이제 사당으로 들어가는 문 같습니다. 지금 문이 닫혀 있고요. 이 광주이씨 가문은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문과와 묵과 급제자 수만 해도 무려 5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 명문 대가인데요. 제실을 짓지 말고 다리를 놓지 말 것을 유언한 이인손의 유언이 적혀 있는 비단은 조선 선조 때 영의정을 지냈던 한음 이덕형의 사당 안에 지금도 보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